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국제고등학교 미술교사 남정덕입니다. 오늘 저는 미술 중심 융합 콘텐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아마 융합 콘텐츠에 대해서 이렇게 제의를 받게 된 건 여러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2017년부터 제가 융합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시작은 사실 친구들에게, 즉 학생들에게 이렇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올해는 특히나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유료 콘텐츠를 제의를 받고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수업했던 내용에 조금 더 살을 덧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온라인 미술사 수업까지 같이 진행했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수업 마지막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미술 중심 융합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속해 있는 곳은 서울국제고라고 해가지고요. 모든 수업을 다 영어로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든 수업을 다 영어로 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영어로 수업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요. 50% 이하의 영어 수업을 해야 되고, 나머지 50%는 한글로 진행을 해도 돼요. 근데 애들이 영어로만 얘기를 했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한글로 부가 설명이 가능한데, 이게 자체가 영어와의 융합 수업이 되고 콜라보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융합에 대해서 되게 플렉스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학교의 좀 특이한 점인데요. 저희가 사실 2019년부터 모든 학생들을 구글 클래스룸에 가입을 시켜놨었습니다. G Suite라고 해가지고 학교 계정을 받아야 했는데, 2019년에 저희가 이미 모든 걸 다 받아놨고 모든 학생들은 구글 클래스에 등록이 되어 있던 상태였어요. 그리고 2020년 3월에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전 교직원 대상으로 TF팀을 구성했는데, 제가 사실 TF팀의 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들면서 크게 두 가지로 실시간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그리고 영상 제작을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나눴는데, 일단 구글 클래스룸을 선도를 해주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가지고 그 분이 줌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해주셨고, 저 역시 전 미술교사들, 특히 서울에 있는 미술교사들 대상으로 줌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온라인 클래스를 위해서 12개는 쌍방향 장비를 설치를 해가지고 면대면 수업이 가능한 스튜디오를 만들어 놨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6개는 콘텐츠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를 제작을 했고, 3개는 융합교실을 만들어 뒀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온라인 계약 당시에는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태블릿 PC도 저희가 갤럭시 탭이랑 아이패드를 모두 구매해서 선생님께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캠코더랑 마이크도 같이 공동 구매해가지고 나눠드렸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같이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어플들이 이제 태블릿 PC로 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이 블로라는 어플을 제일 많이 사용을 했고, 두 번째로 뭐 키네 마스터 같은 것들도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혹시 컴퓨터가 더 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곰 믹스 프로도 있고, 이미 사라져서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동그라미 4번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무비메이커로도 영상 편집에 간단한 영상 편집은 가능하다 하고 얘기하고, 이제 수업을 촬영을 하시면 된다라고 안내를 드렸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 TF 팀장이다 보니까 선생님들한테 예시자료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게 많았는데, 그래서 진행했던 게 미술사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술사 수업은 역사랑 문화, 미술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했는데, 단순히 역사 교과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플러스로 이제 철학과 윤리과죠. 철학, 윤리 선생님들에게도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같이 수업을 만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 수업을 처음 계획하게 된 계기는요, 저희 학교의 미술이랑 세계사는 그래도 일반고랑은 조금 달라요. 특목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특목고에 있는 교과목이 따로 있는데, 저는 미술을 방과 후에 APR 아트 히스토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얘는 AP 이제 월드 히스토리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개 과목이 전부 다 해외 대학을 가는데 해외 대학 진학을 위한 학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외 대학 학생들의 만족도도 채워줘야 되고요. 그런 학생들의 니즈도 있고, 그다음에 국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니즈들 모두 충족을 해준 다음에 수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AP 세계사에서 주로 다루는 영역을 범주로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AP 세계사에서는 전체적인 맥락과 배경 설명을 했다면, 미술사에서는 도판을 위주로 설명을 하면서 화가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 있는 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역사에서는 정치나 경제 그리고 전쟁에 대한 내용을 주로 많이 다룬다면, 미술사에서는 화가나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맞추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진짜 어려워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주로 어디냐면 이 사이에 연결고리예요. 즉 어떤 것들을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이 부분을 제일 많이 힘들어 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연결고리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역사 선생님과 윤리 선생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의를 거치고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융합 콘텐츠를 제작을 할 때도 상호 피드백을 진짜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이 피드백은 교사 그리고 교사간, 그리고 교사와 학생 간, 그리고 학생들끼리 서로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영상과 음성 콘텐츠를 먼저 시청을 하도록 했는데요. 제가 수업은 2시간 블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블록 중에 1시간은 동영상과 음성 콘텐츠를 시청을 하도록 했고, 나머지 1시간을 활동지를 문답을 하면서 피드백을 주는 걸로 진행을 했는데, 즉 2시간 중에 1시간과 1시간이 있으면 얘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었고요, 얘는 쌍방향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쌍방향을 활용했던 게 이제 하나는 줌이었고 하나는 카카오톡이었는데요. 이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친구로 활용을 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이 플러스 친구의 아이디는 서울국제고 은미채입니다. 지금도 선생님들께서도 이 서울국제고 은미채를 검색을 하시면 찾을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세미나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운영 중이고 학생들과도 활용 중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든 활동이 다 끝나면 제한 시간 안에 과제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출결을 체크를 했고요. 이게 전부 다 모이면은 아까 얘기 드렸던 프로세스 폴리오가 완성을 되는 것이다 보니, 학기 말엔 학생들이 이걸 바탕으로 하나의 수업 과제가 만들어지니까 저도 이걸 바탕으로 생기부 쓰기도 굉장히 수월했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학생들의 이제 자기소개서에도 굉장히 유리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선생님들께서 이거는 사실 특목고라서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특목고와 일반고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대부분의 융합 수업은요, 특목고에서도 했었고 일반고에서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관통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수업사를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제 제일 좀 들어왔을 때, 좀 부탁한다고 얘기를 들어왔을 때, 아, 네, 그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선생님들께서도 초점을 맞추실 때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첫 번째로는 학생들을 좀 믿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생들에게 가르친다가 아니라 어떻게 가르치다가 아니라 찾아보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학생들 안 한 친구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에게 스스로 생각해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동기 유발을 좀 많이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동기 유발에 진짜 힘을 많이 썼는데, 이 동기 유발할 때 다른 게 아니라
저 말고 같이 융합하시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선생님들을 영상에서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제공할 때 영상 편집에 조금 많은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영상 편집에 투자를 하다 보니 학생들의 관심도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선생님 영상 잘 봤어요, 선생님 영상 멋있어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선생님들을 뭐라 그러냐면 약간 연예인 같다고 약간 신격화 시킨 거죠. 이렇게 진행을 했더니 학생들이 수업에 조금 더 열의를 가지고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실제로 수업을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구글 클래스 플랫폼입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 바로크 마지막 수업 영상을 올렸던 내용을 여기 지금 올려둔 거고요. 수업 과제는 시험을 고려하여 토요일까지 올려주어야 합니다. 일요일에는 프로세스 폴리오 기록 확인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인상적인 게 저 수업 시험도 쳤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도요, 제가 지금 블로그에 올려놨는데요. 블로그는 이거 수업 마지막에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바로크에 대한 내용이랑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미술에서는 어떤 내용을 진행을 했는지 프랑스 아카데미에 대한 내용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루이 14세 이후 미술의 주도권이 로마에서 파리로 건너가게 된 일종의 큰 틀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설명을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 이전에 르네상스에 대한 내용도 많이 설명을 했는데 여기 이 친구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좀 정리해서 질문을 해줬거든요. 보통 질문을 할 때 줌을 활용하는 친구들은요, 어떤 친구들이냐면 선생님들 얼굴 보고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고 싶은 애들 이라면, 이렇게 플러스 친구로 이제 챗으로 연락을 주는 친구들은 질문을 정리해서 보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보티첼리 작품의 특징 중 가톨릭의 교리를 그리스 로마 신화 내용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라고 영상에서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신화 내용 자체만으로 회화 표현하는 것이 금기시되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주었는데요. 당시 제가 가르쳐줬던 내용이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었습니다. 이 비너스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 그 자체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얘가 사실 순결의 의미를 지니고 있잖아요. 그 보글보글 거리는 거품, 성기가 떨어져가지고 보글보글 거리는 거품, 그래서 남녀의 합으로 태어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얘가 성모 마리아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게 신플라톤주의 죄송합니다, 갑자기 되게 어려워지죠. 신플라톤주의에 반해서 설명이 되는 내용인데, 이게 사실은 앞서 얘기 드렸던 윤리와 사상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윤리와 사상 선생님에게도 이 내용을 같이 전달을 배워서 저도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친구가 질문을 주었던 건데요. 사실 이렇게까지 질문하는 친구들 잘 없어요. 얘는 2학년 학생인데 역사과를 가고 싶어하는 역사과 지망생이라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준 것인 거고요. 사실 대부분의 학생은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어려워요,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럽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저 모르겠어요, 안 할래요. 이런 친구 진짜 많아요. 이런 친구는 정말 제가 연수를 위해서 그냥 예시로 가져온 거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무엇보다 천국보다 남다르다, 질문 수준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가 한 번 더 쉽게 설명을 해주면서 그 친구가 어려워하는 내용들을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네, 다음은 미술사 수업에 대한 활동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활동지 내용은 결과적으로 제가 프로세스 폴리오를 만들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중점을 둬서 평가를 했냐면, 가장 중요한 건 용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양한 용어가 있는데 저희는 일단 이 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용어의 한글 의미도 같이 알려줬고요. 그리고 영어와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를 같이 설명드렸어요. 예를 들면 그리자의 유가요, 이 단어인데 이 그리자의 유가 영어로 해서 딱 보게 됐으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그레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될 수 있다라고 친구들한테 같이 설명을 좀 해주면서 용어를 알아야지 너네가 미술사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 선생님이랑 프랑스어 선생님한테 도움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게 친구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논술을 쓸 때도 이 용어를 애들이 되게 잘 기억해서 이 용어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친구들이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이게 저는 제 나름대로의 융합의 성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논술형 평가를 할 때 이 다양한 용어를 활용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문양 요건 같은 것들을, 이게 문장 요건, 용어죠. 용어를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오타가 났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한 걸 보여주는 거고, 이게 잘 나와 있는 예시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던 프랑스 바로크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는 이 프랑스 바로크에 대해서 제 르브랭이라고 해가지고 프랑스 아카데미 데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같이 출연하신 역사과 선생님들은 이제 여기서 프랑스 절대왕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왜 절대왕정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프랑스 아카데미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내용,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다시피 그 중간에 너와 나의 연결, 고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초점을 맞춰서 친구들에게 안내를 해주었던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여기는 영상 채널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 영상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블로그랑 유튜브가 이름이 같아요. 일단 남미술 남정동만 검색하셔도 유튜브랑 블로그가 다 나오고요. 블로그는 이름이 사실상 공간정리입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다 참고하실 수 있고, 여기 궁금하신 내용들 댓글로 또 남기셔도 되니 혹시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로그에도 제 개인적으로 연락 가능한 카카오톡이 남겨져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콘텐츠는 다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 내용도 라파엘로랑 우르비노의 비너스인데, 사실 얘는 피렌체에서 주로 활동했던 작가였고요. 얘는 베네치아에서 활동했던 작가인데, 제가 이런 차이점들까지 설명을 해줘가지고 이 두 작품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해 주었으니 그 차이점에 빗대어서 설명해보세요. 논술형으로 진행했던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거 건축물 중 하나를 선택해 관련 정보를 인터넷으로 찾아봐라 라고 하면서 친구들에게 스스로 찾는 연습들을 많이 시키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피렌체 대성당이다, 그 다음에 로마의 산피에트로 대성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관련성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그럼 얘만 찾거나 얘만 찾아서 안 되고 두 개를 같이 설명한 내용들을 찾을 수 있어야겠죠. 그럼 제가 구글링을 하는 방법을 친구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어떻게 알려줬냐? 산피에트로인데 산피에트로 중에서도 같이 피렌체가 궁금하다면 이렇게 치지 말고 중간에 플러스를 해줘라. 이 플러스를 하게 되면 산피에트로 검색어 중에서 피렌체를 포함하는 모든 검색어를 다 알려줍니다. 반대로 마이너스도 있어요. 그럼 피에트로 중에서 피렌체를 제거하고 나오는 모든 검색어가 뜨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련 정보를 찾는 것도 너네가 살아가는 사회에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안내해줬더니 친구들이 다른 과제 때 이걸 많이 활용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간 디자인입니다. 저는 이게 일반고에서 수업을 진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특목고들이라서 가능한 게 아니다, 그 점을 꼭 얘기하고 싶고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A+를 받았던 거고 미술하는 친구들이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잘 나온 것 뿐이지 일반 학생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조별 과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걸 알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기술, 통합과학, 수학, 미술 선생님들이 협업을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먼저 만들어 놓고 지도안을 발전시킨 거예요. 이걸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게 조회수가 6천이 넘어가더라고요. 2017년 스팀 교육 연수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제가 발표를 진행을 했는데, 사실 이게 6개월짜리 프로젝트였어요. 저 혼자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저도 힘들었어요. 이걸 위해서 기술적인 지식도 알아야 하고 통합 과학도 배워야 했고 관련된 수학적 설계나 축적도 다시 봐야 했고, 거기다가 프로그램 다루는 것까지, 제가 이때 다뤘던 프로그램이 캐드를 애들한테 다 해주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애들한테
팅커캐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너네가 수업 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이런 쪽으로 관심 있는 친구들은 따로 미술 시간 외에 이제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학교에 남겨가지고 같이 팅커캐드를 알려주고 적용을 해서 이런 모델링을 진행하도록 했어요. 저도 미쳤었죠. 이걸 왜 했는지 몰라요.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제가 다양한 범주의 지식을 이해하고 나니까 저 혼자 이걸 진행을 하는데 재밌기도 했지만 분명히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지식의 한계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2017년에 이걸 하고 나서 학업과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막 이래저래 전달을 해주다 보니까 코테칭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이걸 바탕으로 수업의 지도안이 훨씬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수업 과정을 제가 일단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에너지 고갈과 미래사에 대해서 먼저 연구를 하게 되면 미래의 에너지가 고갈이 되고 힘들어질 거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 건축과 설계를 해볼래? 세 번째, 수학적으로 그럼 설계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때 이게 아이디어의 발전 단계였던 거죠. 그리고 설계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설계도를 어떻게 제작을 했냐? 수학적,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작을 했고 미술은 쉬워요. 이동, 동선에 대해서만 조금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통창, 환기, 인테리어 적인 요소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미적인 요소들을 반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실제로 제작을 했고 마지막으로 모델링을 제작을 했고 이걸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했던 것들을 제가 영상으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데 조금 이따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디자인은 동료평가, 서류평가, 연구보고서법에 대해서 다 평가를 했는데 이거 친구들이 동료평가, 서류평가 할 때도 진짜 신기한 게 아이들이 제대로 하지 않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들 눈이요. 저보다도 정확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겠다라는 이제 기준점이 확실히 생기는 거죠. 남들에 비해서. 그리고 연구보고서법도 자기들이 잘하고 싶으니까 서류적인 말보다는 정말 자신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한 약간 과정 보고서가 되더라고요. 이런 과정 보고서로 많이 제안을 해줬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력을 보여주었느냐 보여주지 못했느냐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평가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친구들이 만들었어요. 되게 귀엽죠. 이 두 친구 제가 고3에 담임했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이걸 제작해서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유튜브 QR코드이고요. 여기 들어가면 이 두 친구가 이 수업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얘기했는지 설명을 하는데 이 두 친구가 만들었던 건물이 되게 재미있어요. 첫 번째로 무슨 문제를 만들었냐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되게 많다라는 뉴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바꿔야겠다라고 친구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보면 매립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통해 가지고 메탄가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 메탄가스가 많이 매립되다 보면은 이산화탄소 발생이랑 오존층 파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3번으로 아이디어로 발전시켰는데 이거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요거거든요. 요걸 여기에 적용을 해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땅이 이렇게 있으면 땅 밑에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럼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반건조 상태로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매립되면서 가스가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 가스가 배관을 타고 집을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나가서 순환 장치를 설계를 하는데 이 순환 장치에 만들어지는 거는 태양열로 돌리고 이 순환장을 만들면서 여기서 또 열이 발생할 테니까 얘를 통해서 난방을 해결하자. 그래서 이 집은 이 자체가 이렇게 난방 구조로 올라가게 되고 순환 구조를 통해서 가스가 이제 정화가 된 가스가 공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여기서는 태양열을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아이디어가 너무 괜찮죠. 실제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실현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걸 같이 보셨던 과학 선생님들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거 아이디어가 진짜 참신해서 과학자들한테 아이디어를 전달해도 되게 괜찮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찌됐든 간에 미술을 통해서 중심으로 연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할 수 있겠다. 그리고 미술이 융합해서 배제된 게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삶에 대한 부분들은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미술과 연결된 거라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많이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카이스트에 계셨던 교수님들도 되게 유의미하게 이걸 많이 봐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다음은 드로잉입니다. 드로잉도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고 오래 진행을 한 건데요. 사실 제가 이게 영감을 받은 건 압구정고등학교에 이윤아 선생님께서 영상을 만들어 주신 게 있어요. 그 영상을 보고 나니까 드로잉도 융합 콘텐츠로 가능은 하겠구나. 학생들의 드로잉을 하나를 제출하게 되면은 실제로 만나지를 못하니까 피드백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럼 이 피드백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를 하나하나 패드나 탭을 활용해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피드백을 해주면 좀 도움이 되겠구나. 물론 모든 잘하는 학생들에게 다 그럴 필요는 없고요. 진짜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이제 눈높이 교육이죠. 눈높이 교육을 해줄 때는 이렇게 패드를 활용하거나 이제 탭을 활용해 주니까 굉장히 효과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과정에 대한 설명은 그냥 읽어보시라고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관찰, 눈, 코, 입, 컨투어, 피드백, 그리고 관찰 도중 이렇게 진행을 했고, 이건 지금 프로세스 폴리오로 평가 중인데 얘 덕분인지 모르겠지만요, 이 덕분으로 지금 아이들의 수준이 굉장히 많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향이 된 것으로 이제 발전, 잘 그리냐 못 그리냐에 따라서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발전을 했는가, 발전 정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많이 했고, 플러스로 이제 친구들에게 고민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던져주었습니다. 자, 실제로 이 수업을 했던 거고, 여기서도 제가 만든 수업 콘텐츠 자료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 자료에 나와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윤아 선생님 자료도 검색하면 아마 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실제로 여러분, 이 친구 여기에서는 머리카락에서 명암을 더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줬다가 살짝 스치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줬고요. 이 부분에 선을 여러 번 가도 좋으니 형태를 잡을 때 여기가 진한 만큼 여기도 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던가 그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네, 기타 수업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사실상 이 수업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요 수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 수업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거는 블로그에 제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차시 계획에 대해서 올려놓은 것이고요. 이것도 유니버설 디자인도 제 기억에는 2018년에 했던 것 같아요. 17년에서 18년 넘어가는 사이에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마음으로 수업을 진행했냐면, 제가 유니버설 디자인을 관심도 많이 가졌고요. 제가 임용고시 칠 때 유니버설 디자인이 2차 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삘이 많이 꽂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걸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예시 자료로 빅터 파파넥에 대해서도 이제 애들한테 소개는 해주었었어요. 근데 빅터 파파넥은 정말 유명한 디자이너잖아요. 이거 말고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일상, 우리 주변,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건 뭐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스브스 뉴스를 보다가 찾은 디자이너가 하나 있습니다. 이하은 디자이너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홍대 4학년 학생이었어요. 이 친구가 군대 가기 전에 인도를 여행을 갔는데, 인도를 가서 봤더니 모든 어린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다가 그 책을 펴고 공부하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이걸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뭘 만들었냐? 대박! 레터 데스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자, 레터 데스크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박스를 접어 놓은 거예요. 이걸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 두께가 살짝 있는 거죠. 얘를 펼치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냐면,
느낌인지 감이 좀 오시죠? 그럼 여기 위에다가 책을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걸 만들기 위한 과정이 엄청나게 대단했는데 이거에 여기에 손잡이도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굉장히 용이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견고해야 되잖아요. 이 견고함을 만들기 위해서 자동차 부품을 포장하는 박스 회사에 찾아가서 이거 용도로 좀 샘플링을 만들어 줄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물어봤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다 하다가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었고 이게 결국에는 오픈소스로 이제 인터넷에 공개가 돼서 진짜 유네스코에서도 이걸 활용해가지고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저 이거 보고 진짜 감탄받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우와 대박이다 라고 친구들도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진짜 감명받은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친구였습니다. 이걸 만든 친구죠. 그래서 이 자동차 디자이너를 꿈꾸는 친구인데 근데 수업에는 열성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을까요? 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 그리기나 공예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없고 이 친구는 말 그대로 디자인 프로세스에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수업을 듣자마자 삘이 받아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 이게 지금 뭘 만든 거냐면요, 미래형 구급차예요. 그래서 구급차가 어떻게 이런 모양이지 했는데 얘는 무인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일단 자동차의 형태를 띠고 승용차가 있어가지고 좁은 공간에도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생긴 자동차의 어느 부분만, 이 앞부분만, 즉 여기 있는 요 부분만 따로 떨어져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떨어져 나온 부분이 어떻게 나오냐? 보이시죠? 이 연결고리가 쭉 늘어납니다. 이 부분이 늘어나더니 어디를 가냐? 1번 골목길을 지나가게 되면 골목길에서 이제 차량이 많잖아요. 이런 차량이 많은 골목길을 지나가기가 힘드니까 얘가 컴팩트하게 얘 혼자 지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위급사항이 있는지 여기에 패드를 설치를 해서 여기에서 심박수, 가까운 병원, 이제 처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이걸 와이파이로 전송을 하는 거죠. 와이파이로 이제 센터에다가 전송을 하는 거죠. 이것도 실제로 실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남자반에서 남자애들 5명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일반고의 문과 남자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건데 이 친구도 되게 잘한 거죠. 이거 발표할 때도 애들이 진짜 우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야, 우와 이거 탈고등학교 수준인데 이거 탈대학 수준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저도 이거 얘기하고 정말 뿌듯했던 게 이 친구가 마지막에 저한테 얘기한 게 모든 수업 다 끝내고 나서 와 이런 게 진짜 미술 수업이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친구가 미술 수업을 하면서도 나한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못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아, 이 친구가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많았구나라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요 수업은요, 이제 송진 페이퍼 아티스트의 작품을 보고 종이를 표현해가지고 이런 입체감을 표현할 수 있지, 참 잘라서 표현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는데 북커버를 만들었습니다. 왜 북커버를 했냐? 북아트를 하려다가 북아트까지 할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커버로 해서 문학적인 요소를 결합했습니다. 왜? 책에 있는 내용들을 북커버에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세 번째로요, 얘를 평가할 때는 국어 선생님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국어 선생님들이 참가하셔가지고 이 문학적 요소가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반영 요소를 채점을 했고 이걸 바탕으로 어느 정도 점수를 부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국어 시간에, 문학 시간에 배웠던 작품 분석 방법으로 활동지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 활동지 진행할 때도요, 그 국어과 선생님께서 뭐 완벽한 융합까지는 아니지만 저 수업 들어와가지고 같이 지원도 해주시고 봐주시기도 하셨어요. 이거는 작년에 2019년에 진행을 했던 거고요. 얘는 2018년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얘도 2018년에 진행을 했던 거입니다. 이게 2017년이네요. 17년, 18년, 19년 이렇게 하나하나 진행을 했었네요. 왜? 명화 패러디는 저희 반 애들이 했던 건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뭘 만든 거냐?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에서 이제 이거를 카카오톡 친구들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건데, 이것도 이제 차시 계획은 어디에 블로그에 올려두었으니까요. 이거 참고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다 얘기를 드렸고요.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마지막으로 융합이라는 게 사실 혼자 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저도 저희 학교에 있기 때문에 다행인 건 지금 국제고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젊으세요. 30대가 대다수이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융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꼭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국제고 커리큘럼이 꼭 한 해에 한 번 이상 융합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커리큘럼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어제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걸 해야 되면 이왕 할 거면 즐겁게 하자라고 해서 저도 수학이랑 한번 진행을 또 했었고요. 이게 작년에 2019년에는 뭘로 했었냐면은 위례신도시를 얘기를 하면서 수학과 이것도 경제도 연결이 됐었죠. 그래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또, 이게 중학교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으로 위례가 사실 세 가지가 합쳐져 있어요. 서울, 위례, 서울, 성남, 하남 이렇게 붙여져 있는 세 개의 도시의 중간점인 이 부분에 뭐가 있냐면 문화 센터가 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위치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만드는 거다라고 해서 배우는 수학적인 관점, 그다음에 여기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경제적인 관점, 이런 것들까지 다 반영을 했던 거거든요. 요걸 했고, 올해는 미술사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무언가를 또 하겠지만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혼자서 할 때는 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과 협업이 가능하다면 코로나 사태 때는 하나 만들어 두면은 온라인 때는 한 개를 활용해가지고 여러 선생님, 여러 수업대, 여러 교과에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걸 영상물로 기록을 해두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융합 외에도 다양한 수업 사례들은 선생님들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거니까 사례 개발 많이 하셔서 이렇게 좀 공유하는 장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있으면서 이걸 이렇게 공개할 수 있도록 그 밴드도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네이버 밴드는 이제 수다미모입니다. 이게 수업과 차를 나누는 미술교사, 서울 미술교사 모임이라 가지고 수다미모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저희가 코로나 사태 반영해 가지고 이것저것 수업 자료를 올리고 있으니 가입하셔도 상관없으니 가입해 주셔도 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블로그랑 유튜브를 보고 참고하셔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